안녕하세요. 남들이 겪는 막장 사연이 저한테까지 벌어질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며 늘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어왔습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저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구나 하는 마음으로 철없이 사연을 들은 저의 모습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반성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만큼 제가 겪은 일은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겠구나 싶을 만큼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역시나 저도 다른 분들처럼 시댁과 얽힌 사연인데요. 여기에는 남편도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더 힘든 이유가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 이 막장 같은 이야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원래는 좋았어요. 워낙 사람을 좋아해서 맨날 친구들하고 모임, 직장 사람들하고 모임, 거래처 사람들하고 모임 등등 사람 만나는 것 때문에 속을 좀 썩혀서 그렇지 저희는 연애 때부터 그래도 동갑내기라 투닥거리며 재미있게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빨리 했어요. 워낙에 서로 통하는 것도 많고 취향도 비슷한 게 많아서 둘이 잘 맞았거든요. 덕분에 만난 지 9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양가 부모님은 두 분 다 정정하시고 집안 수준도 비슷해서 큰 트러블 없이 순조롭게 할 수 있었는데요. 딱 한 가지 좀 그랬던 게 우리 시어머니한테는 아들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최고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앞에서 저의 남편은 상전도 그런 상전이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계시는데도 시어머니는 무조건 맛있는 음식도 남편 위주로 만드시고 밥을 먹을 때도 남편 밥그릇에만 좋은 것들을 다 올려줄 만큼 아들을 끔찍하게 생각하셨죠. 그리고 늘 저한테도 아들 자랑이 심했어요. 얘야, 네가 봐도 우리 아들 참 잘생기지 않았니? 너 어디 가서 저런 인물 찾아보기 힘들다. 내 아들이지만 참 멋들어지게 생겼어. 뭐 이런 자랑은 기본이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직장이 결혼하고 나서도 계약직을 전전긍긍하며 살았거든요. 근데도 시어머니는 저한테 와서는 우리 애가 능력이 되니까 저렇게 회사도 잘 옮겨 다니지. 요즘같이 취업 어려운 때 이렇게 직장 잘 옮겨 다니는 애들도 없다. 너는 참 복 받은 거야. 잘생겼지, 가정적이지, 돈 따박따박 잘 벌어오지. 이런 신랑감이 어디 있냐고 글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 있죠. 근데 솔직히 능력이 좋으면 진작에 정규직으로 있었겠죠. 근데도 남편은 한 곳에 정착할 생각이 없는지 늘 직장을 1년 다니다 그만두고는 한참 쉬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 다녔어요. 그러니 돈 따박따박 벌어오는 것도 늘 그런 것도 아니었죠. 게다가 가정적이라는 말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가정적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연애 때나 신혼 때는 남편은 저한테 잘했어요. 집안일도 곧잘 하고 여느 남편들처럼 기념일도 한 번씩 잘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잘하던 집안일도 귀찮아하고 애들하고도 잘 놀아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또 어느 날 갑자기 1년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는 그 다음에는 취직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전에는 한 3, 4개월 놀면서 면접도 보러 다니는 듯 했는데 이제는 나이 때문에 이직이 안 되는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6개월이 넘도록 일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참아주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따졌습니다. 일 이제 아예 안 구하기로 한 거야? 나 혼자 벌어가지고 애들 둘 학비에 우리 생활비에 집 대출 이자까지 어떻게 감당을 하냐고. 진짜 이대로 나 몰라라 하고 집에 있을 거야? 아, 구하고 있어. 1년 열심히 일했으면 좀 쉴 수도 있지. 뭘 또 그걸 못 참아서 그렇게 성질을 내냐? 네 남편 힘들다. 그럼 나는 안 힘들어? 애들 낳으면서도 쉬지도 못하고 꾸역꾸역 일 나가서 지금까지 한 번을 못 쉬고 일하는데 내 생각은 안 하냐고. 아, 진짜 알아보고 있어. 요즘 일자리가 없는 걸 어떡하냐? 지는 정규직이라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하여간 떽떽거리는 거 좀 고쳐라.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저는 되려 저한테 성질을 내는 남편이 꼴보기 싫어서
옆에 있던 베개를 들어다가 얼굴을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더 노발대발해서는 저한테 있는 성질 없는 성질을 다 내던 거 있죠. 그래서 저도 정규직 마누라한테 더 처맞기 싫으면 당장 나가서 일 구해 라고 말하며 남편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 뒤로도 아주 더 과관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더 오기가 생긴 건지 이번에는 아예 집에 들어 누워서는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일을 안 구하겠다 이거죠. 게다가 원래는 일 끝나고 친구들 만나서 밖에서 진탕 부어라 마셔라 하고 오는 게 일상이었는데 지가 안 나가는 대신에 이제는 아예 집으로 친구들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까지는 제가 차마 친구들이 와 있는 상태에서는 남편한테 뭐라고 못하고 그때는 안주 만들어 대접하고 이것저것 시중 들어주다가 친구들이 다 가고 나면 남편한테 온갖 성질을 다 부리면서 한 번만 더 말없이 데리고 오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으름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편도 한 번 꼬장 피우기 시작하면 아주 그냥 유치하기 짝이 없고 고집이 세서 지랄견도 그런 지랄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지만 제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얼마 못 가 또다시 저의 속을 뒤집는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일에 제가 일 끝나고 힘들게 집에 돌아왔는데 이미 집 문에 들어가기 전부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확 열이 받아버렸어요. 이것만큼은 이제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서 아주 당차게 문을 열고 들어가죠. 근데 역시나 문을 열자마자 남편은 이미 술에 취해 얼굴이 벌게져 상기돼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배달 음식과 술을 얼마나 먹은 건지 온갖 쓰레기들이 주변에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껏 취한 이 사람들은 저를 보자마자 아이고 형수님 오셨네. 얼른 오세요. 오셔서 한 잔 받으셔야지. 하고는 저를 불러댔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제 상태를 눈치 못 챈 남편도 한술 더 떠 저를 불러대기 시작했고요. 얼른 와 이 여편네야. 퇴근하고 빠딱빠딱 와서 남편하고 놀아줄 생각을 해야지. 마누라가 안 놀아주니까 친구들 불러 모은 거 아니야. 얼른 와서 한 잔 받고 원샷 해라. 눈치코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를 갈고 나를 골탕 먹이는 건지 도통 감이 안 잡히는 남편을 향해 저는 불과 며칠 전 이제 또 한 번 이런 상황을 만들면 가만히 안 있을 거란 말을 아주 제대로 지켜주었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저는 그대로 가서 저에게 술잔을 내밀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그 앞에 잔뜩 쌓여져 있는 새 소주병 하나와 맥주병 하나씩을 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남편과 남편 친구들은 제가 화끈하게 술병을 따는 모습을 보면서 오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아 우리 형수님 아주 화끈하시네 라며 호응까지 했죠. 그리고 저는 그 말대로 제대로 화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손수 딴 소주병과 맥주병을 들어 그대로 남편 머리 위로 부어버렸어요. 제가 생각해도 당시 제 모습이 마치 마녀와도 같았는데 그걸 남편 친구들도 느꼈는지 다들 엄청 당황해 하더니 하나 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눈치가 있으면 그 자리에 더 있을 수 없었겠죠. 하나 둘 일어나더니 헐레벌떡 나간 남편의 친구들이 다 사라지니 그제서야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며 화를 참고 있던 남편이 꾹 누르고 있던 화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정신 나간 년이 야 미쳤어? 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그래 정신 나갔다. 남편 새끼도 술 마시고 정신 나가 있는데 나라고 정신 안 나갈 이유 있겠어? 한 번만 더 친구들 데리고 와서 집에다가 술판 버리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한 번만 더 해. 다신 가만 안 둬. 그리고 이 상도 다 네가 치워. 나 이제 절대 이거 안 치울 거니까. 저는 더 이상은 남편을 봐주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한창 거실에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편의 버릇을 고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진짜 기가 차서 지금도 말이 안 나오네요.
남편 역시 며칠을 지나도록 그 상을 치우지를 않는 거예요. 점점 냄새가 나서 참기가 힘들어질 지경에 우리 애들도 엄마, 냄새나!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우리 남편의 반격이 시작됐어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저는 오늘만큼은 저 상을 남편 손으로 꼭 치우게 만들고 말리라 다짐을 하고는 퇴근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는 집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이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죠. 집 안으로 들어가니 그 더러워 난리쳐져 있던 상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 위로 다른 음식들이 올라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남편의 지인들이 모여서 또 한바탕의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외에 또 저희 집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 저는 까무라칠 뻔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바쁘게 상과 주방을 오가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의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들어오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으며 지인들에게 술상을 내주고 있었죠.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에게 하나둘 인사를 하는 지인들도 다 무시를 하고는 곧장 주방으로 다시 들어가신 시어머니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 상황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머니,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게다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보면 몰라? 네 남편 너 대신에 술상 봐주고 있잖니. 하여간 너는 참 못돼 처먹었다. 어떻게 남편이 친구들 불러서 술도 마실 수 있는 거지? 거기다 대고 난리를 피웠다면서? 그렇게 살지 마라. 여자가 현모양처가 돼도 집안이 살까 말까인데 너같이 하면 집안 다 말아먹는 거야. 알어? 집에 오니까 아주 집 상태도 가관이더만. 상은 하나도 안 치우고 네 남편이 무슨 죄냐? 그깟 일 좀 안 한다고 구박에 구박을 그렇게 한다고 우리 애가 얼마나 서러워했는 줄 알아?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남편 편을 들며 한참 잔소리를 했어요. 저는 정말 속으로 너무 열받았지만 일단 저 대신에 술상 차리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서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계시더라도 남편의 버릇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참을 떠들다가 지인들이 돌아가고 나서는 남편에게 또 한 번 화를 질렀어요. 이거 이제 당신이 치워.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 상까지 또 나보고 치우라는 소리 하지도 마. 저는 화를 내며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옆에서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이게? 야, 너 평소에도 내 아들한테 이렇게 대하냐? 너 어디 가서 이런 남편 구할 수나 있는 줄 알아? 우리 애가 친구가 많은 게 다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건데 너는 네 남편 성격 좋은 걸로 감사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찮게 대해?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억울하기도 하고 분한 감정이 올라와 이제껏 참았던 화를 어머님께도 표출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말씀 잘하셨네요. 제가 이 사람 하찮게 대한다고요? 오히려 어머님 아들이 저를 하찮게 대해요. 아세요? 얼마나 하찮게 대하면 제가 일 끝나고 집 들어오면 힘드니까 사람들 그만 데리고 오라고 해도 그걸 다 무시하고 사람들 불러다가 술판을 벌이겠어요? 게다가 어머님 아들 때문에 제가 도대체 뭘 감사해야 하죠? 집에서 맨날 빈둥빈둥 놀면서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고 애들도 제대로 안 보는 인간한테 말이에요. 오히려 식충이라고요, 식충이.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제가 시어머니께 화를 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의 말을 듣고는 상당히 당황하신 듯 했어요. 하지만 옆에서 이 모든 걸 다 지켜본 남편도 지네 엄마한테 성질을 냈다고 저한테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주 모자가 쌍으로 달려들어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이 둘하고는 대화도 안 되고 저는 꼴도 보기 싫어서 방에 있던 애들을 다 데리고 와서 진가방을 둘이 보는 앞에서 다 싸들고는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나오면서 이 말도 잊지 않고 해주었죠. 어머니 아들 그렇게 잘났으니 저 없이도 아주 잘 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능력 없고 무정한 며느리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너도 어디 혼자 잘 살아봐. 저는 있는 대로 화가 나 그 자리에서 제 할 말만 하고는 친정집으로 와버렸어요. 근데 남편도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황이라 저를 붙잡지도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만 어머 어머 아주 그냥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거야. 말세다 말세야. 라는 소리만 외쳐댔죠. 근데 그 말도 저는 무시하고 제 갈 길을 와버렸어요. 친정집에 가서는 남편이 그동안 저한테 했던 것들을 다 말하니까 당장 가서 따지겠다고 엄마와 아빠가 들고 일어섰지만 저는 일단은 두라고 했습니다. 이미 대판 싸우고 왔는데 더 일이 커지는 건 원치 않았거든요. 대신에 제 빈자리를 느끼고 얼마나 지가 개차반으로 살고 있었나를 좀 느껴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일절 남편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친정집에 머물렀어요. 근데 남편도 저한테 화가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반 3일까지는 연락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나 없이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라는 심정으로 끝까지 연락하지 않았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때부터는 뭔가 남편에게도 발동이 걸리면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문자만 왔습니다. 언제 올 건데? 라는 연락이 왔길래 저는 당당하게 씹어주었어요. 일체 답장을 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는 미안하다는 문자와 함께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문구들이 들어간 장문의 문자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도 제가 답장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핸드폰에 불이 나도록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것까지도 받지 않으니 이번에는 친정집으로 와서는 제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제발 집으로 와달라고 하는 통에 저도 한참 고민을 하다가 화를 풀고 용서해 주었어요. 이때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이 사람한테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내 딸 막대하면 그때는 절대로 안 보낼 거라고 협박까지 하면서 저를 보내주셨답니다. 집에 가니 남편은 제가 없는 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얼굴까지 헬쓱해져 있더라고요. 집안일을 안 하던 사람이 하려다 보니까 엉성하게 치워져 있는 곳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집안 꼴이 엉망이었죠. 그러니 얼마나 제가 필요했겠어요. 저는 또 한 번 더 그러면 이번에는 이혼이라며 얼른 일자리 구해서 가장 노릇이라도 하라고 했더니 이때는 열심히 일을 알아보다가 취직을 다시 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영업직으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주류 영업직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1년만 잘하면 정직원으로 될 수 있다고 하기에 저는 열심히 해보라고 다독여 주었죠. 하지만 저는 그 1년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말도 잘하고 사교성이 좋아서 그 일에 금방 적응을 했어요. 게다가 원래부터 영업직이 체질에 맞는 사람인지라 이번에도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능력은 곧 실적으로 나타나 인센티브도 많이 받으며 돈을 잘 벌어왔죠. 저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보면서 그동안 고생시킨 거 이렇게 갚는구나 싶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남편은 영업을 한다는 핑계로 맨날 사람들이랑 술 퍼마시며 집에 늦게 들어왔거든요. 아니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이해를 했어요. 명색이 술 영업직인데 사람들한테 술도 맛보여줘야 하고 그러려면 같이 자리도 해야 하니까 늦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점점 가면 갈수록 늦게 들어오는 정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인사불성이 돼서 돌아오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한창 잠잠했던 저희들의 부부싸움은 다시 또 잦아지게 되었어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워댔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남편이 또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저희 집으로 남편을 데려다 준 사람이 글쎄 여자인 거예요. 저는 현관문을 열어다 주다가 어떤 여자한테 매달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남편을 보고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아, 저 황기원 씨 직장 동료인데 일 끝나고 저랑 같이 술 마시다가 좀 많이 마셔서요. 집도 못 찾아가겠다고 하길래 제가 데리고 왔어요. 아, 죄송해요. 밤 늦었는데. 저는 일 끝나고 술을 마셨다는 여직원의 말에 너무나도 황당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술을 마셨다고요? 둘이서? 네. 어머, 이런 거 이해 못 하시는 분인가? 기원 씨가 마누라가 좀 꽉 막힌 사람이라고는 하던데 진짜 옛날 분이신가 보네요. 암튼 일단은 저 너무 무거우니까 기원 씨 좀 받아주시겠어요? 아, 그리고 일어나면 연락 좀 달라고 전해주시고요. 저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 여자를 보면서 과연 제정신인 건가 싶었어요. 게다가 다른 여자한테 제 욕을 한 남편이 괘씸하고 미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실에다가 아무렇게나 자게 냅둬버렸어요. 저는 정말 이 사람이 이 직장에 취직한 게 잘 된 일인 건가 심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제까지는 술을 마셨어도 이렇게까지 몸을 못 가눌 만큼 인사불성으로 들어온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고민이 되었죠. 왜냐하면 주류 회사에 취직한 이후로는 거의 개처럼 집에 기어서 들어오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면 이 여자 문제도 따질 겸 직장 문제도 이야기하기 위해 마음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날 남편의 여자 문제도 직장 문제도 아닌 다른 문제 때문에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야만 했어요. 정말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었고 저는 이 일로 인해 정말 심히 놀라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갔는데 여전히 거실 바닥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글쎄 누워있는 채로 오줌을 싸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남편 근처에 가니 이상한 액체가 그 주변에 흥건히 있어 뭔가 봤더니 남편 바지가 있는 대로 다 젖어 있고 그 주변에서는 쾌쾌한 냄새까지 나죠. 그걸 본 순간 저는 또 한 번 열이 뻗쳐 자고 있는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질렀어요. 야! 당장 일어나 이 개만도 못한 놈아! 남편은 자고 있던 중에 갑자기 맞아 깜짝 놀란 채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순간 정신을 차리더니 본인이 갑작스럽게 맞은 게 억울했는지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긴. 너, 네 꼴 좀 봐.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 줄이나 알아? 여자랑 밖에서 술 퍼마시고 온 것도 모자라서 아예 그 여자한테 엎여서 들어오질 않나? 근데 이번에는 자다가 오줌까지 싸? 네가 사람이냐? 어? 길바닥에서 사는 개지? 제 말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자기 상태를 봤고 자기 옷과 주변이 흥건한 걸 보더니 놀라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 뒤에다 대고 본인이 알아서 치우라고 소리를 질러버리고는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때는 남편도 민망했는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던 거 있죠.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여자 문제도 다 따졌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저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건 정말 미안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몇 번이나 그 여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집에 기어들어왔고 그날도 그 여자가 집에 데려다 주었죠. 그리고는 그 여자는 눈치가 없는 척 솔직한 척 이야기를 하며 남편이 저에 대해서 욕한 모든 것들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할 때마다 정말 비참했고 싫었습니다. 남편에게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싸움을 걸며 남편에게 난리를 피웠지만 그때뿐이었어요. 게다가 둘의 사이가 심상치 않아 보이기도 했고요. 알고 보니 이 여자는 남편을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걸로 보였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거고요. 서로 일을 하다 같이 영업을 하면서 한마디로 술로 맺어진 사랑이었어요.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그리고 남편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될 때마다 본인이 직접 바래다 준 이유는 봐라, 우리 이런 사이다. 그러니 알아서 이혼해라. 이런 제스처였던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남편이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 곧바로 침대에 골아 떨어질 때 남편의 휴대폰을 검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얼마나 대단한 사이길래
이렇게 술을 먹을 때마다 같이 오는 건지 알기 위해서였죠. 남편의 휴대폰은 지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고 있는 남편의 엄지손가락을 대니까 바로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휴대폰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휴대폰 속에는 같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 애정행각 사진들이 찍혀져 있었고 더 과간인 건 그들의 대화였습니다. 자기라는 표현을 써가며 둘이 주고받은 대화에는 누가 봐도 연인 사이인 게 확실했거든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증거들을 제 휴대폰으로 전송시킨 후 바로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이만하면 이혼하는데 문제도 없고 판결 결과도 유리하게 진행될 거라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날 밤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될 시간이 왔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날도 남편은 전화도 안 받고 밤 12시가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제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부재중 전화가 한 통이 와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글쎄 경찰서라는 겁니다. 남편 때문에 전화를 했다는 거였어요. 부랴부랴 전 옷을 입고 경찰서로 향했죠. 남편이 경찰서로 연행되어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가 안 놀라겠냐고요. 가보니 시어머니도 와 있더군요. 아마 제가 전화를 못 받아서 시어머니한테까지 남편이 전화한 걸로 보였어요. 저는 싸움이 일어난 건가 싶어서 합의를 해줘야 하면 또 어쩌나 고민스러운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경찰서로 끌려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공연문란죄로 들어가게 된 거였어요. 경찰서로 가보니 남편의 옷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고 역시나 인사불성이 되어 한쪽 의자에 널브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일단 경찰에게 물어봤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황당함을 넘어서서 쪽팔려서 살 수 없는 감정을 처음으로 느껴야만 했죠. 남편이 잡혀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글쎄 옷을 다 벗어 던지고는 여기저기를 활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본 시민들이 신고를 한 거고 한참을 돌아다닌 남편으로 인해 경찰들도 같이 실랑이를 하다가 어렵게 옷까지 입혀서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이 인간은 정말 이제 인간이길 포기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고는 말했어요. 야, 이혼해. 나 이제 너 같은 거랑 못 살아. 이제는 집에서 오줌 싸는 것도 모자라서 밖에서 옷까지 벗고 다녀? 나 쪽팔려서 너랑 같이 못 사니까 이혼해. 또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있는 남편에게 있는 힘껏 화를 내며 이혼하자고 하는데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는 인간으로 인해 저는 바닥으로 쓰러져야 했습니다. 저의 뺨을 때린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 어쩌누 하면서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었고 저는 그걸 개의치 않아 하며 남편에게 그 짓을 벌였던 건데 시어머니는 거기에 열이 받아 저의 뺨을 때리고 만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뭐야? 야, 남자가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너 내가 우리 아들 같은 애 다른 데서 못 만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런데도 이따위로 말해? 그것도 감히 내 앞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 아들 편을 드는 시어머니를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받은 대로 똑같이 뺨을 때려버리고 말했습니다. 말 잘했네. 그럼 당신이 데리고 살아. 그 잘난 아들 당신이 키우면서 똥 오줌 다 받아내고 다 치워주고 옷 벗기고 입히면서 살아보라고. 나는 이제 안 할 거니까. 당신 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러시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제 뺨을 때리세요, 때리긴. 당신이 이렇게 오냐오냐 키우니까 이 사람이 더 이렇게 막 나가는 줄은 왜 모르세요? 자식 교육 잘못 시켜서 이런 꼴이 됐으면 며느리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어야지. 어디서 며느리 뺨을 때리는 거예요? 나 이 사람이랑 이혼할 겁니다.
이미 이혼 접수도 했고요. 애들 때문에 살아보려고 했지만 정말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요. 이제 당신이 데리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에서 최악의 남자인지 조금만 살아보면 아실 거예요. 저는 모두가 놀란 그 상황에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싸지르고 나서는 곧장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 다시 그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이번에도 짐을 다 싸서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이 둘은 노발대발하며 저에게 찾아와 따지고 들려고 했지만 저는 일절 상대해주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희 아빠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 생선 장사하느라 여장부 같은 우리 시어머니도 감히 대들지 못해 집에 찾아오지도 못했죠. 그 뒤로는 양육권과 재산 싸움 때문에 현재는 계속해서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는 괘씸한 남편과 시댁한테 조금의 돈도 주고 싶지 않아 저희가 살던 집도 같이 재산 싸움에 넣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도 함께 준비하고 있고요. 변호사 말로는 아이들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버티려고요. 서로 간에 피 터지는 공방전 중이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이길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은 경찰서에 끌려간 이후로 초범이라서 경고만 받고 풀려난 듯 했지만 여전히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시모라는 인간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웃겼던 줄 아세요? 남편은 저랑 이혼 소송 중에 시댁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서도 제 버릇은 고치지 못했나 보더라고요. 자기 아들은 자기가 고칠 수 있다고 목청껏 자신 있게 말하더니 단 2주 만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그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나 도저히 이 애랑 못 살겠다. 허구한 날 침대에 오줌 싸서 질러놓고 심지어는 어제 자다가 옷장이 화장실인 마냥 거기에다 오줌을 싸고 있더라. 예,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네 남편이니까 어서 데려가.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놈 뒤치다꺼리 해야겠니? 나는 진짜 못 살겠다. 그렇게 정말 우시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저는 그래서 한마디를 했죠. 저기요, 저는 그런 놈하고 지금 몇 년을 참고 살았는 줄 아세요? 왜 이제 며느리 소중한 줄 알겠어요? 됐고요. 이제 기차 떠나갔고요. 그런 놈이랑 평생 마음 졸이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이만 끊습니다.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를 애타게 부르는 모습이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자기 새끼 중요하면 남의 새끼도 중요한 걸 알아야죠. 아마 남은 인생 평온해야 할 노후가 그 남편 놈 때문에 지옥이 될 게 뻔할 겁니다. 그 뒤로 애들은 계속해서 친정집에서 같이 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싸움이 끝날 때까지는 여기에 머무를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재산이 분할되면 바로 집도 팔고 저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버릴 계획이에요. 조금도 이 시댁과 가까운 데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꼭 제가 이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진작에 이 인간을 털어버렸어야 했는데 왜 그리 받아줬는지 이제는 제가 다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또 좀 더 이 사람을 겪고 결혼을 했어야 했는데 9개월 만에 결혼한 제 자신에 대해서도 반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에는 서두르는 것 말고도 더 많은 것이 있다. 저는 서둘러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을 겪게 된 것 같아요. 참 미련했죠. 하지만 저의 잘못된 선택에서 다시 돌아가려는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늘 좋은 선택만 있길 바라며 저같이 악연 말고 좋은 인연들만 주변에 넘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의 힘든 사연을 지금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